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국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자, 지금은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 해준 친구들이 있네요. 참 고맙습니다. 오늘은 김현준 학생이 가장 먼저 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왔는지 볼까요? 지효 학생, 명철 학생, 고슴도치 학생, 각성원 학생, 현준이, 준호, 또 칩두부 라떼, 은주인 뎁쇼, 하은이 모두 쌤이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과제 점검을 통해 지난 시간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통일성 있는 글쓰기란 글의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글쓰기였고요. 통일성 있는 글쓰기는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또 독자에게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또한 통일성 있는 글쓰기 방법도 배웠는데요. 통일성 있는 글쓰기 방법에는 명확한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내용을 선정하고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을 포함하고 개요를 작성하여 쓸데없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막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통일성 있는 글쓰기 방법을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생님이 제시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과제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에서 이 통일성을 깨트리는 문단을 찾는 것과 그리고 글 속에 숨겨진 암호를 찾는 것이었어요. 자, 과제 고맙습니다. 이 과제를 많은 학생들이 제출해 주었는데요. 온여 중에 박땡호 친구에서 부춘중 이땡인 친구, 또 여기는 소개하지 못했지만 참여해 준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 중에 정답을 맞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원당 중에 굿땡제 친구 축하합니다. 굿땡제 친구는 특히 항상 온라인 수업을 보러 와준다고 했어요. 오늘 왔나요? 원당 중 굿땡제 친구 온라인 계약해서 왔을라나 모르겠네요. 오늘 왔었으면 참 좋아할 텐데 오늘도 와줘서 우리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자, 정성스러운 과제 감사합니다. 천안 목청중의 이땡진 학생은요, 이 파일에 직접 작성해서 메일을 보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께 한마디 고맙습니다. 공주 북중의 박땡 학생부터 또 원희 중에 주희 학생까지 모든 학생, 여기 소개하지 못했지만 모든 학생들 고맙습니다. 특히 성현 중에 서땡균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을 할 때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 또 퀘스트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재밌어서 국어 시간을 기대한다고 해주었네요. 선생님 수업의 핵심을 우리 서땡균 친구가 잘 집어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까지 소개한 친구들 중에 선생님이 정성스러운 과제와 답변을 뽑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축하합니다. 목천중 이땡진 친구, 원당중 굿땡진 친구, 또 성현중의 서땡균 친구 모두 고마워요. 선생님이 약속한 작은 선물 보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규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5분 전에 입장하는 것. 또 온라인 계약은 했지만 혹시 다 들은 학생들은 국어 시간 생방송 2시부터 한다는 거 기억해 주기. 그리고 세 번째, 채팅방 예절을 준수해 주는 것입니다. 모두 오늘도 즐겁게 대답해주고 바른말 써주고 악플 달지 않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온라인 학교 저작권을 준수하기 항목도 추가해 보았는데요. 복제나 무단배포나 전송 모두 안 되는 거 아시죠? 모두 함께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댓글 규칙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파란 하트는 질문 있을 때, 노란 하트는 말이 빠르게 느껴질 때, 초록 하트는 말이 느리게 느껴질 때, 그리고 이해가 잘 되면 빨간 하트나 굿을 써주시고요. 키보드가 만약에 하트를 못 쓴다면 이응을 붙여서 얘기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댓글 규칙 어렵지 않죠? 오늘은 온라인 계약을 해서 그런지 빨간 하트가 잘 안 보이네요. 자, 다 붙여주면 선생님이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하나코 팬 친구 하트 달기 시작했습니다. 갓승기 친구 고마워요. 자, 제노도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힘입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열심히 해볼게요. 우리 지혜 친구, 하리보 친구, 명원이 친구 모두 고마워요. 자, 선생님과의 네 번째 시간은요, 통일성 있는 글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과 또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매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차시 주인공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통일이 반만 통일한 통일이었죠? 우리는 지난 차시 수업을 통해서 통일성 있는 글쓰기 필요성을 이해했고요. 두 번째, 통일성 있는 글쓰기 방법을 익혔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인물을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 차시에 잠깐 나왔습니다. 지난 차시에 통일이 여친이었는데 생각날까 모르겠네요, 친구들. 지난 차시 주인공 통일이 여친은 강단장. 왜 단장이냐면 강하게 단장해서 강단장이에요. 우리 단장이는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꾸민 손재주가 많은 학생이에요. 우리 단장이는 화장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대요. 오늘도 우리 단장이는 화장을 하다가 학교에 늦게 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통일이 여친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단장이 나왔던 거 지호 기억하지요? 자, 그러면 단장이의 사연을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내 꿈은 화장을 통해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야. 난 손재주가 좋아서 화장도 진짜 잘한다고. 무엇보다 내 얼굴은 빈 도화지 같다고나 할까? 어떻게 화장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랄까? 이런 기술을 매일매일 연마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요즘은 속눈썹 붙이는 기술을 연마하고 있어. 사실 오늘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 속눈썹을 붙이다가 학교에 늦고 말았고 허겁지겁 달려오던 중에 학생부장 선생님께 걸려버리고 말았지 뭐야. 선생님은 생각보다 날 혼내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 단장아, 가볍게 화장하는 건 몰라도 오늘의 네 화장은 좀 심하지 않니? 선생님, 제 화장이 어때서요? 저는 화장으로 제 개성을 표현하는 것 뿐이라고요. 마침 국어 시간에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배웠겠다. 교내에서 색조 화장을 허용해달라는 글을 써서 전교생 밴드에 올리기로 결심을 했지. 여러분, 내가 주제를 명확히 전달하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 남친 통일이와는 분명 다르겠지요? 자, 여러분 잘 들었나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줄 오늘의 주인공 단장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하리보 맞춰주셨어요. 화장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각하면 돼 이렇게 해준 친구도 있네요. 자, 화장을 심하면 안 돼. 뭐였냐면요. 자, 단장이는요, 전교생 땡드에 교내 색조 화장을 허용해달라는 글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일이의 여친인 단장이는 주제를 명확히 전달하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단장이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시 주인공 단장이의 질문을 소개합니다. 자, 3, 4차 시 공통 질문인데요. 통일성 있는 글쓰기는 왜 필요하고,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두 번째,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은 실제 어떠한가? 이것은 이번 차시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히 3가지 임무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매체들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들을 단장이와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 임무를 완료하면은 우리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과정에 따라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퀘스트로 들어가 봅시다.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을 알아볼까요? 우리 하리보 친구, 우와, 재밌겠다 해줬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글쓰기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 계획하기, 그 다음에 내용 선정하기, 또 내용 조직하기, 또 초고 쓰기, 고쳐 쓰기 이렇게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에서는요.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를 정하는 건데요. 글은 왜 쓰는지, 주제는 무엇인지, 또 누가 내 글을 읽어줄지 정하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글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단계예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으면 세 번째,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개요를 작성할 수 있어요. 개요란 간결하게 추려낸 주요 내용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초고 쓰기 단계인데요. 개요에 따라서 글을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고란 말이 조금 어렵죠. 초고라는 거는요. 처음에 쭉 써내려간 원고로서 고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벌로 쓴 원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초고로 직접 글을 표현했으면 마지막에 고쳐쓰기 단계에서 초고를 다시 읽으며 다듬으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쓰기, 고쳐쓰기의 과정을 거쳐서 글을 쓰는데요. 그렇다면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 살펴볼까요? 우리 친구들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이 어떤지 봐주세요. 단계는 그런데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단계별로 특별히 신경 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과 또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그 지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그래도 하리보 친구, 네, 영민이 친구 대답 잘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 먼저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를 정하는데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정해야 돼요? 잠시 가렸어요.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하는데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일단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에 그 수집한 자료에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해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은요. 주제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내용이어야 하겠지요?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매체는 선생님이 두 번째 퀘스트에서 마련해 볼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뭐 해야 되는지 아까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목천중 이주진 학생 들어왔네요. 선생님이 기다렸어요.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요, 우리는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개요를 작성해야 해요. 자, 이 개요를 작성할 때는 조직한 내용들이 또 글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점검하면서 해야겠지요? 우리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표현하기 단계입니다. 아까 개요를 짰잖아요. 개요에 따라 주제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쓰면 됩니다. 이때 세부 내용이 문단의 중심 문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단계입니다. 우리 이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글의 구성, 내용, 표현이 역시 주제를 잘 드러나는지 점검하고 고쳐 써야겠지요. 그럼 이렇게 5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통일성 있는 글쓰기 각 과정에서 우리가 각별히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글쓰기 모든 과정에서 세부 내용들이 중요해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는 것 잘 이해했나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임무도 우리 역시 완료되었습니다. 글쓰기 과정 5단계 한번 짚어보세요. 잘했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퀘스트를 완료했으니 두 번째 퀘스트로 바로 가볼게요. 우리 하리보 친구, 준이 친구 계속 잘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퀘스트 가겠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매체를 이번에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통일성 있는 글쓰기에서는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매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각성한, 그 뒤에를 못 읽겠어요. 각성한 친구 인터넷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매체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매체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인터넷 말고 없나요? 고슴도치 친구도 인터넷이래요. 다른 매체, 네이버, 우리들의 친구 나왔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거의 인터넷을 활용하나 보지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우리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매체에는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정보통신 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한 친구들이 각성한 카마도 네츠코라고 불러달라 그랬는데요. 각성한 친구가 책도 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신문, 책,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답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매체, 첫 번째 매체는 우리 친구들이 책, 신문이라고 얘기해줬는데 맞아요. 첫 번째 매체는 인쇄 매체예요. 인쇄 매체는 책, 신문, 잡지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이러한 인쇄 매체는요.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때 적합하고요. 개념 정리 때 적합해요. 두 번째, 체계적인 자료를 찾는 데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글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인쇄 매체 첫 번째, 많은 친구들이 뽑아준 인쇄 매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 매체입니다. 이거 꼽아준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있었습니다. 자, 요 방송 매체는 언제 좋냐면 음성 및 영상 자료를 찾을 때 아주 적합해요. 그리고 이 방송 매체는요, 독자의 흥미를 끄는 내용을 마련하는 데 적합합니다. 우리가 요 매체들은 되게 좋아하지요, 많이? 자, 세 번째 매체, 아까 인터넷 얘기했는데요, 친구들이. 인터넷도 이 매체예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매체입니다. 인터넷, SNS, 블로그 등이 있는데요. 아까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매체가 아마 이거일 거예요. 정보통신 매체는요, 하나의 자료가 여러 자료로 연결되어 있고 다량의 정보 수집이 가능해요.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쉽고 빠르게 수집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정보통신 매체,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매체의 특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할 때 이것만은 꼭 유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볼까요? 지금도 열심히 해주고 있는 하은이, 지호, 명철이 친구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유의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소화할 수 있고 즐겁게 쓸 수 있는 내용인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양한 자료를 선정할 때 아무 데서나 막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내가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수준이나 내 흥미에 맞는 내용을 선정해야 합니다. 지금 각성한, 뒤에를 선생님이 또 못 읽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출처를 밝혀요 라고 있는데요. 너무 잘했어요. 대답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희영이 친구도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쓰려는 글의 목적, 의도, 주제와 관련된 내용인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을 만한 자료인가 판단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도 인터넷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요. 인터넷은 잘못된 정보도 많이 넘쳐나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해준 네 번째,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야 합니다. 각성한 카마도 네츠코 친구 너무 잘했습니다. 잘 맞춰주었어요. 자, 우리가 다양한 자료에서, 다양한 매체에서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주의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매체 파악하는 두 번째 임무도 완수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임무 잘했다고 박수 쳐줄까요? 와, 짝짝짝 박수 쳐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매체, 두 번째 퀘스트도 잘했으니까요. 세 번째 퀘스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과정을 실제로 단장이와 함께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단장이가 아까 전교생 밴드에 글을 올린다고 했었는데요. 이걸 잘하는지 우리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단장이의 글쓰기, 엿보기, 계획하기입니다. 우리 단장이는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 단장이는 아까의 계획대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계획하기 단계에서는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를 명확하게 정해야 했잖아요. 우리 단장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계획하게 엿봐볼까요? 자, 이제 봅니다. 단장이가 이거 쓴 거예요. 자, 먼저 어떻게 했냐면 교내 색조 화장 허용을 위해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거 괜찮죠? 두 번째, 예상 독자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만 학교 구성원이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학생 포함 어떻게 돼야겠죠? 학교 구성원 모두를 예상 독자로 삼아야 할 거예요. 주제는 교내에서 색조 화장을 허용해 주세요 라는 주제였고 또 이건 괜찮습니다. 글의 종류는 주장하는 글인데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하기 단계에서 단장이는 지금 배운 대로 목적과 독자와 주제와 글의 종류를 잘 계획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단장이의 의견이 색조 화장을 허용하자는 거였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건 단장이의 의견이에요. 친구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특별히 선생님이 이따 과제에는 요거에 대해서 의견을 쓰는 것들을 냈는데요. 한번 단장의 글도 보고 또 우리의 의견도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단계 무슨 단계입니까? 내용 선정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뭐 했었어야 됐죠? 우리 통일성 있는 글쓰기 위해서 주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해야 하는 거였어요. 우리 단장이 열심히 찾았는데 한번 볼까요? 먼저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단장이는요. 백과사전, 신문기사, 인터넷, 또 책, 드라마, 그리고 너튜브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우리 그 단장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통일이랑 다르게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을 선정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주제와 거리가 멀면 안 돼요. 거리가 멀거나 불필요한 자료는 선정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중에서 가까이 매체에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점검해 볼게요. 아무래도 단장이를 도와줘야 하니까요. 자, 먼저 백과사전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봐볼까요? 지금 백과사전에서 단장이가 정의와 하장의 기원을 갖고 왔는데 이거 주제가 혹시 단장의 이야기와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단장이는 지금 교내에서 색조 화장을 허용해 주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이거는 단장이의 주제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주제는 쓰지 않겠지요, 여러분? 고슴도 친구, 각성한 친구, 선영이 친구. 자, 이렇게 주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글에 불필요한 내용이니 선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안 돼. 다음으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입니다. 시중 유통 중인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 색소의 표지 실태인데요. 그 중에 보니까요. 어떡해.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색소가 있었대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 색조 화장 하자는 단장의 주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역으로 이 자료를 쓰면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단장의 주제와는 거리가 먼 자료이므로 역시 선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각성한 친구, 각성한 내출코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드라마입니다. 2015년 반영되었던 그녀는 예뻤다 드라마인데요. 혹시 이거 본 친구들 있나요? 9살쯤 됐을 텐데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열심히 봤었는데요. 물론 좋아하는 박땡준이 나왔지만 이 역시
외모와 관계없이 자신감을 찾아가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지금 하려는 단장이의 주제와는 반대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제와 거리가 먼 자료이므로 단장이는 요거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림너 입초리 친구 못 봤다고 했고요. 맞아요. 박댄준이 나와서 선생님도 열심히 봤어요. 자, 그러나 이거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장이가 여러 가지 매체를 찾았는데요. 이 중에 선정된 내용은 백과사전이랑 인터넷, 드라마는 제외하고요. 신문기사, 책, 너튜브에서 수집한 이러한 자료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신문기사에서는 학교에서 화장으로 인한 갈등과 또 중학생 식소 화장 실태를 넣었고요. 책에서는 올바른 화장품 문화를, 그리고 너튜브에서는 후광효과 실험을 찾았어요. 이렇게 선정된 자료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선정된 내용을 우리 단장이는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자, 엄청 잘했어요. 한번 보세요. 친구들 중에 그녀는 예뻤다가 아니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요. 둘 다 박댕준이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너튜브 자료 보겠습니다. 짜잔! 너튜브에서 외모 후광 효과를 실험하는 이거는요. 독자의 흥미를 끄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신문기사 1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청소년의 화장 실태를 제시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 두 번째 신문기사는요. 교내 화장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했고요. 또 책에서 이러한 문구들은요. 앞으로 결론에서 결론에서 활용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전망을 제시했어요. 자, 어때요? 너튜브에서 신문기사 또 책에서 이렇게 선정한 내용들을 이렇게 활용했는데요. 역시 우리가 도와주니까 단장이가 다르네요. 잘하지요? 자, 그럼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단계를 들어가 볼게요. 내용 조직하기는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억나는 사람, 뭘 써야 된다 그랬지요? 선생님 지금 한 거 뭘까요? 자, 얼개를 짜는 거예요.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개요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주진 친구가 교내 색조 화장을 허용하면 좋은 거 있나라고 했는데요. 단장의 의견입니다. 또 어쩌면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장이는요. 이렇게 선정된 내용을 개요를 작성했는데요. 제목부터 살펴봅시다. 교내 색조 화장을 허용해 주세요. 또 처음 부분에는요. 외모 후광 효과 실험 결과를, 또 화장은 경쟁력을 갖추는 수단이다 라고 했고, 가운데에는요. 청소년의 화장 실태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대세를 따르는 길이야 라고 했대요. 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교내 화장을 허용하면 선생님과 학생의 갈등이 줄일 수 있지 않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무조건 단속하지 말고 올바른 화장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제목과 주제에 따라서 개요 잘 짰나요? 자, 지금 채팅창에서는 서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분분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주제를 보는 게 아니라 각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됩니다. 각성한 내치코 친구 끝에 주장 다시 한번 강조하기 했는데요.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자, 노트 정리를 놓친 친구는 선생님의 에듀스 충남에 올려준 자료를 다시 보면 됩니다. 자, 개요를 잘 짠 것 같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네 번째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단계입니다. 이제 글을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우와, 여러분은 후광 효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라고 하면서 쭉 글을 쭉 이어지는데요. 잘 썼나요? 엄청 잘 쓴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와줘서 엄청 잘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 궁금하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요, 승아 친구, 와, 라고 했어요. 오, 라고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요, 오늘의 과제 제시한 글 조각부 맞추기 활동을 통해서 이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을 적용하는 세 번째 임무도 어떻게 됐어요? 완수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했어. 오늘은 특별히 3개가 있었는데 잘했어. 박수 쳐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퀴즈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2개만 준비했어요. 같이 볼까요? 신중하게 고르셔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답변을 기다립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다음 중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을 순서대로 잘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계획하기, 내용 조직하기, 선정하기, 고쳐쓰기, 표현하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인데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리보 친구, 고슴도치, 영미 친구, 삐나 친구, 입초리 친구, 하은이 친구, 치부르라떼 친구. 자,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선생님 일부러 바꿔놓은 거 있어요. 주진이 조심해야 돼요. 정답은 우리 친구들이 맞춰준 것처럼, 우리 연주 친구, 또 윤지 친구, 나항 친구가 맞춘 것처럼 정답은 2번입니다.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도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과 같지만은 그 과정에 주제를 잘 고려해서 써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요거 쉬워요.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매체 중에서 대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때 적합하고 또 전문가의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이 매체 뭐였죠, 우리? 매체 맞춰보세요.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매체 3가지 배웠었잖아요. 그 중에 책이나 신문 기사 이런 거 어떤 거였어요? 인터넷 고속모드 신문 나오는데요. 4글자예요. 우리 창현이 친구가 맞춰줬습니다. 창현 4글자 이응시은 매체. 정답은 인쇄 매체입니다, 여러분. 개념 정리할 때 적합한 거, 또 체계적으로 정리할 때 적합한 거, 또 전문가의 자료가 많아서 믿을 만한 자료들, 바로 인쇄 매체입니다. 우리 삐나 친구도 잘 맞춰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주진이도 잘했어요. 각성한 내 친구 친구도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차시를 같이 예고하도록 선생님 할 거예요.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통일성 있는 글쓰기 두 번째 시간으로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예측하며 읽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예측하며 읽기의 개념, 요소, 필요성 등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2시간에 거쳐 통일이와 단장이를 만났는데요. 선생님이 일부러 퀴즈를 줄였는데 내용이 많아서 퀴즈도 많이 낼 거 그랬나 봐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오늘의 과제를 제시할 건데요. 선생님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의 과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의 과제, 학교 과제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지 않지만 재밌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글 조각보를 맞추는 건데요. 아까 우리 단장이가 글을 썼잖아요. 글 내용을요, 조각조각 순서대로 맞추고 또 거기에서 통일성이 위배되는 것들을 찾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제 교내 화장 허용에 대해서 글을 쓰기 전에 나는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글감을 개요를 짜면서 마련하는 활동이에요. 이 생성뼈로 활동을 진행하면 어떤 게 좋으냐면 내용 생성하는 거, 내용 조직하는 거, 그걸 같이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네이버 오피스 폼에 연결해 준 거를 살펴보면은 얘가 크게 보일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생방송 과제는 2가지를 다 한 다음에 희망자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린 것처럼 이 QR코드로 들어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겠죠. QR코드로 들어오면 과제가 가능해요. 이번에는 근데 생선뼈 활동을 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 더보기란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알려줬죠? 연결된 링크를 통해서 바로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출력해서 한 친구, 저 목천주 이주진 학생처럼 선생님에게 그렇게 파일로 작성해서 보내도 됩니다. 이 메일로 작성해서 보내도 됩니다. 자, 오늘의 국어 시간이 끝났습니다. 더 많이 준비할 걸 선생님 퀴즈도 여러 개 낼 거 그랬어요. 여러분 온라인 계약 잘 적응하고 있나요? 선생님도 이제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반 친구들을 챙기느라 더 바빠졌는데요. 온라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선생님을 만나러 온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 선생님 댓글을 보면서 오늘도 당근이, 하리보, 시키가, 하은이 친구, 시코 친구, 연주 친구, 나항 친구 모두 빨간 하트를 보내주는데요. 여러분이 있어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힘이 납니다. 또 생방송으로 본 친구들 말고 온라인 계약으로 이 방송에 함께할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수업은 이만 마치고 우리는 수요일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